보아, 소녀시대, 레드벨벳, 그리고 에스파까지 2023년 연초 다시 한번 돌아온 SM 여가수 어벤져스 걸스 온 탑 갓더 비트.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음악 예능 채널이자 연예기획사 WKLP의 수장인 핸도입니다. 점핑부와 무려 18년 차에 접어드는 거의 명예 SM 홍보 채널이자 제가 대형 기획사들 중 가장 좋아하는 SM의 갓더비트가 첫 번째 미니 앨범을 발표하였습니다. 스텝백 발표 후 무려 1년 만의 컴백인데요. 다만 이번에는 디지털 싱글이 아닌 6곡이 수록된 미니 1집 앨범으로 컴백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작년 스텝백 활동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지 비디오 영상만 있었고 뚜렷한 대외 활동은 잦지는 않았지만 이번 스탬프 온잇의 경우 기존의 SM 소속의 타 가수들처럼 뮤직비디오 티저와 공식 뮤직비디오 영상까지 공개가 되었고 얼마 전에는 하이원 서울가요대상에까지 모습을 비추며 작년보다는 프로젝트 그룹치고는 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갓더비트의 새로운 음악에 대해 작년 스텝백처럼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불호 쪽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보자면 노래는 또 SMP 스타일의 난잡하다, 유영진의 가사는 이번에도 역시 후지다, 마케팅 프로모션이 또 패착이다 등의 의견으로 종합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케팅 프로모션의 패착은 저 또한 오랜 점핑부와 입장으로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SM의 전형적인 마케팅 방향에 대해 아쉬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는데요. SM 기획사의 경우 음악이나 컨셉, 트렌드에 대해서는 시대에 구애받지 않고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제가 생각했을 때 예술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참 많지만 이상하리만큼 마케팅 측면에서는 잘 나가는 다른 기획사의 마케팅 측면을 어설프게 따라하려다가 실패하는 경우라든지 대세의 흐름을 어설프게 따라하려다가 큰 효과를 못 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프로모션의 가장 아쉬운 점은 바로 스테이지 비디오 영상인데요. 작년 스텝백 활동의 경우 오피셜 뮤직비디오가 없을 예정이었으니 스테이지 비디오 영상을 마치 요즘 음악의 트렌드인 선공개의 일환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스탬프 온잇의 경우 역시 선공개된 스테이지 비디오 영상이 굳이 필요했을까? 더불어 선공개를 한 건 좋은데 앨범 발매일과 너무 텀이 길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생각은 듭니다. 지난번 스텝백 같은 경우 스테이지 비디오 영상이 2022년 1월 1일 공개되었고 음원은 2022년 1월 3일 발표되어 텀도 굉장히 짧았고 마치 정식 음원을 듣기 전에 무대 영상을 먼저 보며 SM의 여가수 어벤져스에 대해 화려한 맛보기를 해볼 수 있다는 메리트라도 있었다면 이번 신곡의 경우 역시 스테이지 비디오 영상은 1월 1일 공개되었지만 미니 앨범과 오피셜 뮤직비디오는 무려 2주가 훨씬 넘은 뒤인 1월 16일에 발표가 되며 이미 스테이지 비디오에서 노래와 안무 및 무대를 다 확인한 팬들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다 식어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게 아닌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스텝백의 경우 당시 우와 SM의 여자 어벤져스래 하는 대중들의 궁금증과 엄청난 기대감, 즉 오픈빨도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생각하여 조회수도 폭발적이었고 당시 임급동 1위를 굉장히 오랜 기간 유지하였는데요. 물론 연초가 음악시장에서는 신곡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비수기인 영향도 있습니다. 이번 곡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스텝백에서 실망한 팬들은 많이 빠져나간 상태였고 그에 따른 기대감은 스텝백 때보다 훨씬 덜했고 거기에 선공개된 스테이지 비디오 영상과 앨범 발매 일자의 텀까지 길게 되어 오히려 오피셜 뮤직비디오가 묻혀버리게 되고 성적적인 부분까지도 반등하기 힘들게 된 큰 영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2010년대에 유행하였던 선공개 싱글 발매 후 미니 앨범 및 정규 앨범 발매의 결을 따라 2020년대에는 미니 앨범 및 정규 앨범의 수록곡 중 일부를 앨범 발매 며칠 전 선공개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된 현재 시장에 맞춘 SM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차라리 이럴 거였으면 수록곡 중에서 스탬프 온잇 타이틀곡이 아닌 다른 타이틀급 곡을 스테이지 비디오든 오피셜 뮤직비디오든으로 먼저 선공개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리고 아무리 연말 연초가 음악시장에서 신곡이 많이 나오지 않는 비수기라고 하더라도 2주가 넘는 텀은 대중들에게 너무 깁니다. 그 다음에 부로는 바로 난잡하고 복잡한 특유의 SMP 스타일의 곡의 재림입니다. 자세한 음악 리뷰 및 음악적 분석은 따로 리뷰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저의 생각은 1. SM은 원래 대중성과 성적에 구애받는 것보다는 뚝심있게 소속사의 색깔을 밀어붙였다. 2. 그래도 스텝백보다는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 대중성에 가깝게 접근은 한 곡이다 라는 겁니다. 스텝백과 스탬프 온잇 두 곡 모두 트랩 비트의 강렬한 걸크러쉬를 느낄 수 있는 댄스곡 중 힙합에 가까운 음악들이라고는 생각하는데요. 스텝백의 경우 베이스가 음계 사이를 길게 끌어버리는 곡선적인 진행이 특징이었고 보컬 멜로디를 상당히 직선적으로 딱딱 끊어버리는 느낌이 강했다면 이번 스탬프 온잇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음계를 직선적으로 펀치감이 강하게 느껴지게 딱딱 끊는 요소로 사용을 많이 하였고 또한 펀치
펀치감이 강하게 느껴지는 신디사이저를 주된 악기로 더해주면서 보컬 멜로디 라인을 차라리 스텝백보다는 보다 곡선적인 진행으로 사용하면서 아무래도 보컬 멜로디를 가장 중점적으로 귀로 파악하고 듣는 대중들에게는 조금은 스텝백보다는 부드럽게 느껴지게 곡을 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건 공동 작곡의 큰 부분을 담당한 Damn Joint 라는 작곡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더 이해가 쉬우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악 리뷰 영상에서 더 깊이 파헤쳐 보도록 하고요. 두 곡 모두 안무는 빡센 칼군무에 장르는 SMP의 난잡하고 복잡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펀치감이나 보컬 멜로디 같은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두면서 크게 체감은 안 되지만 살짝 유해진 느낌을 이런 부분에서 대중분들이 느낄 수 있게 변형은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여기서 SM을 살짝 변호한다면 SM은 차트 순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음악, 대중성과 트렌드에 따라가는 음악을 하는 기획사가 아닙니다. 너네가 뭐라 하든 간에 우리는 우리만의 SMP 그리고 우리만의 광야 세계관을 유지할 거야 하는 어떻게 보면 뚝심 하나만큼은 인정해 주어야 하고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래도 이게 줏대 있고 지조 있는 음악회사라는 데에는 부정할 수가 없네요. 더불어 이번 신곡 같은 경우에는 곡의 구성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게 가져가면서 어디가 사비야? 어디가 프리코러스야? 하는 혼란까지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런 거는 진짜 SM이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도 합니다. 우리는 이지 리스닝 안 해 하는 이게 SM 스웩이니까. 물론 대중가요 기획사다 보니 너무 처참하거나 폭망한 성적이 나오게 되면 직접적인 타격은 있겠지만요. 좌우지간 저희 같은 작은 기획사가 보기에는 그리고 예술가의 측면에서도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대단하고 SM이니까 저럴 수 있는 거다 라는 리스펙하는 생각을 항상 리뷰 영상에는 어디서든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의 입장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불호가 있는 유영진님의 가사입니다. 가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중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생각하며 딱히 큰 변호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앨범은 6곡이 수록된 미니 앨범이고 나머지 5곡의 수록곡은 유영진님께서 전혀 작사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탬프 온잇 한 곡의 가사만으로 이번 갓더비트의 정체성을 단정짓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저는 이 사례의 경우 특히 에스파 그룹 활동을 보면서 유영진님께서는 참 대중들이 표현하기로는 유치찬란한 저런 가사를 아직도 밀어붙이시고 좋아하시구나 하는 앞서 말씀드린 그 뚝심과 지조, 오히려 에스파의 가사가 더 유치찬란하고 그 세계관도 정체성이 정말 강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게 차라리 더 재밌고 에스파보다는 조금 살인 느낌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불호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느끼신 불호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어느 정도 호로 느낄 수 있는 사례들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이 그룹이 가진 음악적인 실력이라든지 퍼포먼스, 안무 같은 부분은 말할 것도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제가 실력적인 부분이나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게 그나마 있다면 안무적인 부분은 딱히 아쉬운 게 없는데요. 보컬적인 부분에서는 유영진님 곡 특유의 베리에이션이 넓은 음역대의 특징은 정말 잘 뽑으시는데 갓더비트 그룹의 경우 보아, 소녀시대, 레드벨벳, 에스파 각 그룹의 음색과 특징도 모두 다른 그룹들이 짬뽕되어 있다 보니 SM이라는 기획사의 보컬적 정체성만 가져간다기보다는 이 그룹 안에서 가져갈 수 있는 다양한 보컬적인 역량과 개개인의 장점이 드러날 수 있는 특징을 조금 더 다양한 색깔로 다듬어준다면 잠재력을 훨씬 더 폭발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치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룹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SM 특유의 그룹적 색깔만 아직은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그룹은 역시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역시 잘한다 에서 끝나야 되는 그룹이라기에는 아쉬움이 크다는 표현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그럼 강하고 더 빡센 노래로? 라는 해답지를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해답은 SM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잘 찾고 잘 알고 있겠. 여하간에 이번 갓더비트의 활동과 신곡 아쉬운 부분도 많을 거고 좋아하실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저는 예전에 SM의 남가수 어벤져스인 슈퍼 M의 여가수 버전을 보는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고 활동도 앞으로 더 길게 꾸준히 할 것 같아 보여서 기대감도 더 크지만 이게 또 슈퍼M 같은 정식 그룹은 아닌 프로젝트 그룹이다 보니 어느 정도까지 SM에서 이 그룹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예상을 할 수 없기까지 하네요. SM에 대해 할 이야기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많으니 다른 영상을 통해 또 찾아뵙는 걸 말씀드리며 2023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음악적으로도 더 새로운 주제의 영상들로 찾아뵙는 WKRP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